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늙는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도 쉽게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그 주제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추하게 늙는 것과 품위 있게 늙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어르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경받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게 다가오며 젊은이들조차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분 말입니다. 반대로 나이만 먹었을 뿐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과거의 영광만 되뇌는 그런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은 바로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그는 2000년 전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특히 어떻게 늙을 것인가에 대한 그의 통찰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네카는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이론만 늘어놓은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의 스승이자 고문이었으며 정치의 최전선에서 권력의 속성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다가 모두 잃었고 결국 네로의 명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의 태도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네카가 평생 준비해온 품이 있는 늙음의 완성이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실은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젊었을 때 이것저것 해볼 걸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문제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다만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으로, 과거의 후회로, 남과의 비교로, 의미 없는 분노로 귀중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네카가 보기에 추하게 늙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사회적 체면에, 쓸데없는 관습에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헌납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정작 내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세네카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남의 인생을 사느라 정작 자신의 인생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세네카가 제시하는 품위 있게 늙는 법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것이야말로 늙음을 추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우리 손에서 이미 떠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되 거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에 충실하며 여전히 배우고 성장합니다. 세네카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6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탐욕에서 벗어나라. 나이가 들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돈, 재산, 명예, 권력. 마치 이것들이 죽음을 막아줄 수 있다고 믿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가장 비참한 늙음은 가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세네카가 보기에 탐욕스러운 노인만큼 추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며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부를 축적하려고 애씁니다. 세네카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모으는가? 무덤까지 가져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집착, 고집, 자존심, 편견까지도 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것만 가지며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원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품위 있게 늙고 싶다면 우리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짐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가벼워지며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투덜댑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것이야말로 늙음을 추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나이가 들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것만 찾아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세네카가 보기에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의 특징은 수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것을 찾아냅니다. 나는 이제 달릴 수 없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풍경을 더 잘 볼 수 있다. 나는 이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만 기억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젊은이들만큼 빠르지 않지만 그들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늙음의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저녁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빛은 저녁에 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노년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시간은 더욱 귀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의미 없는 수다, 쓸데없는 걱정, 남의 일에 대한 간섭, TV 앞에서 멍하니 보내는 시간.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길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세네카가 제시하는 현명한 시간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별하십시오. 둘째, 중요한 일에 시간을 집중하십시오. 셋째,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 의미 없는 모임, 피곤한 관계에 더 이상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게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의 기대와 시선에 갇혀 계십니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자기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는 미련 없이 노라고 말합니다. 5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어쩌면 세네카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추하게 늙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부정하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자유를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네카가 보기에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도, 실패도, 손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 그러면 당신은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막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다툼에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의미 없는 일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실 것입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네카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네로의 명령을 받고 자결해야 했을 때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평생 준비해온 것의 완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늙음, 존경받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6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노년이야말로 배움의 황금기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명예와 돈을 위해 배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순수하게 삶 자체를 위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늙음이 시작된다. 여러분은 지금도 배우고 계십니까?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뭘 새로 배워 하고 포기하셨습니까? 품위 있게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호기심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삶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젊은이들만큼 빠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연결하며, 더 지혜롭게 적용합니다. 세네카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6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고, 새로운 글을 썼으며, 젊은 제자들과 토론했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배움을 더욱 깊게 만드는 자산이었습니다. 7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덕을 쌓으라. 세네카가 보기에 늙음의 품위는 결국 덕에서 나옵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용기, 절제, 지혜, 정의. 이런 고상한 말들이 떠오르지만 세네카는 더 실질적으로 설명합니다.
덕이란 옳은 일을 하는 습관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우리 손에서 이미 떠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되 거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에 충실하며 여전히 배우고 성장합니다. 세네카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6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탐욕에서 벗어나라. 나이가 들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돈, 재산, 영예, 권력. 마치 이것들이 죽음을 막아줄 수 있다고 믿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가장 비참한 늙음은 가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세네카가 보기에 탐욕스러운 노인만큼 추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며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부를 축적하려고 애씁니다. 세네카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모으는가? 무덤까지 가져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집착, 고집, 자존심, 편견까지도 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것만 가지며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원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품위 있게 늙고 싶다면 우리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짐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가벼워지며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투덜댑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것이야말로 늙음을 추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나이가 들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것만 찾아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세네카가 보기에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의 특징은 수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것을 찾아냅니다. 나는 이제 달릴 수 없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풍경을 더 잘 볼 수 있다. 나는 이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만 기억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젊은이들만큼 빠르지 않지만 그들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늙음의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저녁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빛은 저녁에 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노년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시간은 더욱 귀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의미 없는 수다, 쓸데없는 걱정, 남의 일에 대한 간섭, TV 앞에서 멍하니 보내는 시간.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길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세네카가 제시하는 현명한 시간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별하십시오. 둘째, 중요한 일에 시간을 집중하십시오. 셋째,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 의미 없는 모임, 피곤한 관계에 더 이상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게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의 기대와 시선에 갇혀 계십니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자기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는 미련 없이 노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어쩌면 세네카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추하게 늙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부정하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자유를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네카가 보기에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도, 실패도, 손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 그러면 당신은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막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다툼에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의미 없는 일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실 것입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네카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네로의 명령을 받고 자결해야 했을 때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평생 준비해온 것의 완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늙음, 존경받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노년이야말로 배움의 황금기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명예와 돈을 위해 배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순수하게 삶 자체를 위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늙음이 시작된다. 여러분은 지금도 배우고 계십니까?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뭘 새로 배워 하고 포기하셨습니까? 품위 있게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호기심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삶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젊은이들만큼 빠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연결하며, 더 지혜롭게 적용합니다.
세네카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6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고 새로운 글을 썼으며 젊은 제자들과 토론했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배움을 더욱 깊게 만드는 자산이었습니다. 7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덕을 쌓으라. 세네카가 보기에 늙음의 품위는 결국 덕에서 나옵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용기, 절제, 지혜, 정의. 이런 고상한 말들이 떠오르지만 세네카는 더 실질적으로 설명합니다. 덕이란 옳은 일을 하는 습관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덕 있는 사람은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덕을 쌓아오셨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능력으로, 지위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오직 덕만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사람들이 나이 든 어르신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일관되게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으며 남을 배려했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 주는 권위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덕에서 나온다. 여러분은 어떤 권위를 원하십니까? 지위에서 오는 권위입니까? 아니면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권위입니까? 전자는 지위를 잃는 순간 사라지지만 후자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남습니다. 품위 있게 늙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덕을 쌓으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런 작은 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러분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 것입니다. 8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의 부재에서 온다. 여러분에게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세네카 자신도 평생 친구 루킬리우스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 편지들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세네카의 명저들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제2의 자아다.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은 자기 자신을 2배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관계의 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익 때문에, 체면 때문에, 습관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대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세네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 많은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과의 거리를 느낍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현명한 노인은 젊은이들과 소통할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넘어선 지혜의 전수입니다. 세네카 자신도 젊은 황제 네로를 가르쳤고 젊은 친구들과 편지를 나눴습니다. 그는 나이 차이를 장벽이 아니라 다리로 만들 줄 알았습니다. 9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라.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자답게 자연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처럼 우리도 태어나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다.
자연에 저항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연에 순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항하고 계십니까? 나이를 숨기려고 애쓰고, 젊어 보이려고 애쓰고, 늙음을 부정하려고 애쓰는 것은 자연에 대한 저항입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고, 외모를 가꾸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주름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들이 살아온 삶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흰 머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쌓아온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추하게 만들지 않는다. 추함은 우리의 태도에서 나온다. 여러분, 늙음 자체는 추하지 않습니다. 늙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으십시오. 겨울의 나무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노년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10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유산은 덕으로 남겨라.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묻습니다. 재산은 자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는가? 역사를 보면 큰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다투고, 재산 때문에 나태해지며, 재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잃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유산은 덕의 모범이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모습,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 남을 배려하는 모습, 끝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식들이 평생 간직할 진정한 유산입니다. 세네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라. 그들이 스스로 얻을 기회를 빼앗지 말라.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늘 아래에서 평생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유산입니다. 11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고통이 따라옵니다.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상실의 고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세네카 자신도 평생 병약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천식으로 고생했고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교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공감을 가르치며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다. 고통은 영혼을 단련시키는 불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을 저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배움의 기회로 볼 것입니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며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세네카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이야말로 덕을 시험하는 기회다. 순경 속에서는 누구나 선하게 보일 수 있다. 12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 이것은 어쩌면 세네카의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중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의 비결은 현재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 산책을 할 때는 산책에, 대화를 할 때는 대화에 온전히 몰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지만 제대로 사는 사람은 드물다.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100년을 살아도 그 시간을 놓치며 살았다면 그것은 긴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짧은 인생이라도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았다면 그것은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품위 있게 늙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잘 사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입니다. 13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허영을 버려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허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노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남의 시선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십니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남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며 남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으로 충분하다.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 덕을 추구하면 명예는 저절로 따라온다. 진정한 존경은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덕을 쌓고 일관되게 살고 진실하게 대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14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용서하라.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배신당한 기억, 부당하게 대우받은 경험, 이해받지 못한 아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직 여러분만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자신을 벌하는 것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고통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삽니다. 그들은 과거의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네카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꾼다. 15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단순하게 살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복잡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복잡한 재산관리, 복잡한 인간관계, 복잡한 일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함 속에 평화가 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자유롭다.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
그들은 정말 중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립니다. 그들의 집은 물건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정은 약속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생각할 여유, 느낄 여유, 존재할 여유가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며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품위 있는 늙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16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겸손하라.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으니 더 많이 안다. 내 경험이 더 풍부하다 같은 생각들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경고합니다. 나이는 지혜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래 산다고 해서 잘 산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자동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은 나이가 아니라 품성에서 나옵니다.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서도 배우고 실수를 인정하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며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이 우리를 계속 배우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말해줄 것이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을 말해줍니다. 17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감사하라. 이것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덕이며 모든 다른 덕의 어머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잃은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진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도 감사하며, 당연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따뜻한 밥 한 끼에,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네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라. 그러면 당신은 행복하게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18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지혜를 나누라.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실패와 성공,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이 모든 경험이 쌓여서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후대에 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실수를 공유하며 자신이 배운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세네카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젊은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의 지혜를 나눴고
그 편지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의 지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경험상 말인데 너는 아직 몰라.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우리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 뿐, 걷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어올 때 기꺼이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19번째, 세네카는 말합니다. 준비하라. 이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삶을 묵상하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비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차이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뿐이다.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례식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정리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준비된 죽음은 아름답다. 그리고 세네카 자신의 죽음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네로의 명령으로 자결해야 했을 때 세네카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위로했고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두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살라고 재촉하는 질문입니다. 20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세네카는 말합니다. 사랑하라. 모든 것을 요약하면 결국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이 산 삶은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치가 있습니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삶 자체를 사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만큼은 잃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더 너그럽게, 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영혼의 불멸성이다. 우리의 몸은 늙고 죽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했던 선한 일들 안에서, 우리가 남긴 지혜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네카가 말하는 추하게 늙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현재를 산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탐욕스럽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안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불평하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감사한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시간을 소중히 한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한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덕이 없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덕을 쌓는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외롭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자연에 저항하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려 하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덕을 유산으로 남긴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고통에서 배운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과거나 미래에 살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충실하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허영심에 사로잡히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자유롭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용서한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복잡하게 살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단순하게 산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교만하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겸손하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감사한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지혜를 독점하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지혜를 나눈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준비 없이 죽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준비하며 산다. 추하게 늙는 사람은 사랑이 없지만 품위 있게 늙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네카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추하게 늙을 것인가, 품위 있게 늙을 것인가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늙음을 만들어 가십시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사십시오. 탐욕을 버리고 내려놓으십시오.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사용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하십시오. 덕을 쌓으십시오. 의미 있는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자연과 조화를 이루십시오. 덕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고통에서 배우십시오. 지금 여기에 충실하십시오. 허영을 버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혜를 나누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네카가 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경받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네카는 2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가 품위 있게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철학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나이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품위 있게 늙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러분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품위 있는 늙음도 오늘 이 순간, 이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어느 때라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 여러분이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추하게 늙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늙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은 남에게 피하고 싶은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을 매일, 매 순간, 작은 선택을 통해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네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늙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노년은 비참한 시기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빛이 오는 저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고 사랑하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네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품위 있게 늙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 여러분이 세네카처럼 평온하게, 존엄하게, 사랑받으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격려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다만 시작만 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품위 있게 늙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